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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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날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로 이어지는 작은 또 연휴가 있었죠. 그랬죠. 네. 매번 이랬으면 좋겠어. 네, 주 4일 근무 좋습니다. 주 4일 근무. 요 짤막한 연휴 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자기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길게 하지 마.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조은 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아이들과 코로나 시대에 언제나 좋은 수업을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 조은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연휴 기간에 공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격 수업 기간에 뭐 어디 돌아다닐 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공부만 해야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수업을 이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공부만 했습니다. 제가 거의 1박 2일로. 쓸데없는 소리. 빨리 끊어야 돼. 자, 나쁜 쌤. 예,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과 실습을 하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아픈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공부밖에 안 했죠. 아하. 어떻게 실습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수업 속에서 얼만큼 아이들이 배움을 느낄 수 그래요. 있을까? 아니, 그러면서 나쁜 쌤 지난 주에 녹음 전에 학교 그만두고 싶다고 저희 앞에서 징징거리면서 시옷비읍 하셨는데 정말. 됐거든요. 이상한 쌤 인사하세요. 저는 아시다시피 제주에서 하라는 수업은 하지 않고 허구한 날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이상한 쌤이라고 합니다. 이 짧은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제주에 10만이 왔어요. 아이고야. 네. 추석 연휴에 30만, 요 짧은 한글날 연휴에 10만이 제주에 왔습니다. 공항에 바글바글 했습니다. 바글바글. 아이고야. 그런데 거기서 확진자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제주도는요, 확진자가 잘 안 나옵니다. 뭐, 제주도에 20만이 오고 30만이 와도 확진자는 결국에는 이태원에서 터지고 광화문에서 터지고. 정작 제주도에서는 안 터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바람이 코로나 이렇게 바이러스가 무들라치면 바람이 슉 지나가 버려. 말도 안 돼서. 야, 참. 그래가지고 오늘 다들 와 이러는데. 아니 진짜라니까. 그래서 뭐 실내에 바람이 부나. 그러니까 실내 밀폐된 바람 공간을 부나. 바람이 부나. 그러니까 실내에 있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딱 묻었다가도 밖에 나가면 바람이 슉 지나가는 거죠. 아유, 저희가 짜증이 제주도가 확 그래서 올라오네.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바이러스 좀 회전율이 좋아.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우리가 신경도 안 쓰고 있던 그 유튜브에 댓글이 달렸던데, 네네. 이거 교사 실제감 이게 쌤들의 좀 해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조은 쌤? 예, 그렇네요. 이게 유튜브에 요즘 많은 선생님들이 댓글을 달고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최지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수업의 흐름을 말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봐야 한다.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의 상황 파악이 쉽지 않지만 학생을 봐야 교사의 일방적 수업이 아닌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멋지네요. 참. 지난번에 유한나 쌤이 입에 거품을 물면서 얘기했던 게 우리 쌤들의 마음속에 쏙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 이게 반응이 너무 좋은데 여기 이 다운노멀 2편이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습니다.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되게라고 해서 뭐 한 두세 개인데 그래도 많이 달렸습니다. 예. 참, 그게 어디고? 그렇죠. 근데 댓글은 그렇고 이상한 쌤 지난 방송에 분명히 영화 속 교육 이야기 뭐 이런 거 한다고 해놓고 강간무소식입니다. 하죠. 청취자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제가 그 신청 링크를 좀 못 달았는데요. 아마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신 이 시점쯤에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신청 링크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날짜는 10월 28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 영화는 뭐였죠? 스쿨 오브 락, 우리 잭 블랙의 스쿨 오브 락 보고 저희가 한번 교육적으로 영화를 한번 같이
씹어보자. 이런 이상한 쌤과 함께한 영화 속 교육 이야기 줌토크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네. 아니 그런데 말이죠. 제가 교육 관련된 기사들을 웬만하면 좀 챙겨 보거든요. 우리 쌤 소재도 예. 찾을 겸 해가지고. 그런데 다른 데는 없는데 이 서울경제라는 이 신문에 단독으로다가 이상한 제목이 하나 올라왔어요. 사범대 교대 안 나와도 교사로 초빙 교사제 밀어붙이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댓글이 뭐 어설픈 인터넷 신문 같은데 죄송합니다 설경제. 어쨌든 댓글이 1731개가 달렸었어요. 방송 시점에 아마 더 달렸을 것 같은데 장난 아니었습니다. 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마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 모를 것 같은데 조은쌤 어떤 내용이죠? 예, 제가 간단하게 보면 지난 7일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보면 교사 자격증은 없지만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 교사로 일정 비율 초빙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찬반 의견을 물었다고 하네요. 예, 요게 아마 당장 발표되는 건 아니고 연구해서 조사 결과를 내년 1월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핵심이 고교 학점제 아시죠? 네네네. 그렇죠. 몇 번 언급했죠 저희가. 그렇죠. 고교 학점제 때문에 초빙교사 찬반 여론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고교 네. 학점제 하면 학생들이 막 요청이 들어오면 그 과목을 개설해야 되니까 아마 교사 수급과 관련돼서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니까 학점제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 밖 전문가를 교수 자원으로 활용하고 교과 순회 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서 교사 강사를 탄력적으로 배치하겠다. 그래서 또는 결혼 대체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 있잖아요. 그런 네네네. 사람들을 교원 수급으로 뭐 제도를 개선해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때문에 아마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던데 교장 공모제 학대 뭐 교감 공모제 뭐 이런 진짜 실제적인 어떤 민감한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초빙 네. 교사 제도까지 시행한다? 이게 교사들에게 이제 반발이 또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임용 시험과 교직 과정 이수도 없이 교사를 뽑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 논란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고 또 한국교총에서는 대학과 같은 뭐 교과학점제가 가능하려면 대규모 교사 학종이 선결 과제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내가 다니고 있는 마이스터 특성화고에서 시범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일반고에도 적용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거 약간 그 작전성 기사 같아요. 아니 고교학점제하고 무자격 교사하고 무슨 연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치. 그다음에 갑자기 이거랑 지금 더 확대해야 돼도 모자란 교장 공모제랑 왜 엮어요 이걸 또? 기사가 조금 약간 이게 조금 이상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요 고교학점제 이 기사대로 하면은 이거 무자격 교사가 들어오는데 고교학점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기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교학점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사실 저희가 고교학점제 관련해 가지고 찔끔찔끔 매번마다 약간씩 언급은 했지만 한번 제대로 본격적으로 그 제목을 가지고 다뤄보진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정책 토크로 오래간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오실지는 다들 예상하고 계시죠? 예상하시죠? 쉽게 가자니까 쉽게. 쉽게 가자. 네, 중간 시그널 들으시고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분과 함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고교학점제 어디까지 왔나? 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예,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분, 우리 쌤 제 4의 인물, 시온쌤.
사단법인 좋은교사 운동의 김영식 대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교사 운동 잘 김영식입니다. 지내셨어요? 네, 잘 네. 지냈죠.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글날이요. 한글날 집에 있었네요. 네. 네. 아니 그런데 지금 네. 얼굴을 보니까 지금 네. 수염도 덕수룩하신 게 요즘에 집 밖을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뭐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지금 집에 콕 박혀가지고 뭐 이렇게 어. 글을 쓰는데 글은 안 써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상은 개판이 된 아하. 그런 상황이죠. 네. 글 쓰는 거 아. 어려워. 글 쓰는 거 어려워.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우리 아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혹시 사범대 교대 안 나오고도 교사로 초빙교사제 밀어붙이나 이 기사 혹시 보셨나요? 예, 봤죠. 아, 그럼 어. 이게 왜 갑자기 갑툭튀 왜 나왔습니까? 왜? 예. 저도 좀 맥락을 좀 알 수 없는 기사였는데 음. 초빙교사제가 교장 공모제랑 엮여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기사가 이렇게 쭉 나온 거 기사가- 보면서 기사 대체 이건 맥락이- 무슨 맥락으로 기사를 쓴 건가 좀 싶었고 특히 교청하고만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음. 교장 공모제 제일 싫어하는 단체가 교총인데 이런 초빙교사제 이런 거 인터뷰하려면 좋은 교사랑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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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이렇게 얇고 넓은 지식으로 쉽게 설명할 어. 수 있는 저를 두고 어. 왜 교총하고 인터뷰를 했는지 네. 야, 자기 캐릭터 확실하게 굳히시네. 얇고 넓은 지식. 예. 예. 음. 그래서 어쨌든 이 초빙교사제 지금 요 기사에서 소개된 거 잠깐 설명하면 음.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제도를 지금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지금 도입돼가지고 그렇죠. 시행 중에 예, 있고 예. 이제 요 고교 학점제 하다 보면 애매한 부분이 생깁니다. 뭐냐면 학생들이 과목 개설을 원했는데 강의를 개설해줄 교사가 없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음. 예. 예를 들면 이제 교사 자격증은 발급은 됐는데 그 전혀 임용하지 않았던 교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학, 심리학 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교사 자격증은 있거든요. 근데 음. 오랫동안 임용된 적이 없죠. 뭐 교육학 교사 뽑은 적도 없고 임용고시 심리학 교사 뽑은 적 없죠. 음. 보통은 요거 이제 복수 전공한 교사들 이제 활용해서 이런 과목 개설하는데 그런 게 이제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예를 들면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우리 강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렇죠. 박사학위도 그렇죠.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사 자격증은 없어. 그런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학교에 좀 교사로 좀 채용할 수 있을까? 강사로 세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초빙교사제 같은 것들이 이제 고민되는 것 같고요. 또 좀 직업 세계가 굉장히 빨리 바뀌면서 좀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지식들이 많아졌잖아요. 특히 이제 그렇죠. 네.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AI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장난 새로운 아니죠. 분야의 예. 이제 학문인데 관련된 교사는 양성된 게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정보 선생님들이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산업 분야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좀 강사로 좀 채용할 좀 필요도 좀 느낀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아니 실제로 네네. 특성화나 마이스터 이런 데는 네네. 산학견인 교사라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아예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아. 네. 그런 교사들은. 예. 그런 네. 비슷한 방식의 어떤 교사제를 고민한 게 지금 초빙 교사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묻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음. 교대 사제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사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좀 섣부른 판단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뭐 제가 좀 전에 뭐 산학견인 교사 이런 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 수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렇죠. 반드시 정식 교사하고 같이 팀 티칭은 할 수 있어도 단일로 자기가 이제 교과를 이제 다룰 수는 없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교구 학점제가 됐다고 해서 아무나 교사가 되게 할 그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은가. 그렇지, 그렇지, 뭐 그렇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다변화는 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다양한 과목을 학생들에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의 기본적인 배경이 될 건데 그렇죠. 이게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영식 쌤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제 도입된 거는 사실은 2015 이제 교육과정 나오면서 네. 예,
그것과 함께 이제 어떤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어떤 새로운 틀로서 이야기가 좀 돼 왔던 거죠. 사실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 학생의 어떤 과목 선택권 그리고 다양성 요걸 강조하는 흐름들은 계속 좀 이어져 왔었거든요. 우리가 제7차 교육과정이 이제 1995년도에 시작됐잖아요. 이제 그때 사실 고등학교 문과 이과 구분을 사실은 폐지했었습니다. 근데 문이과 통합을 했죠. 그렇죠. 네. 근데 대학 입시가 있다 네. 보니까 여전히 학교는 이제 문과 관련 교육과정, 이과 관련 교육과정 뭐 이렇게 되온 거지. 공식적으로 문과 이과는 이미 폐지됐었어요. 그리고 2009 개정교육과정 요거 도입되면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죠. 그래서 뭐 자연과학 교육과정, 뭐 그 인문사회 교육과정, 뭐 예술체능 교육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육과정은 만들어져 왔습니다. 물론 역시 이것도 대학 입시랑 연결되면 여전히 문과, 이과 이렇게 학생들 머릿속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렇죠. 돼 왔을 뿐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시대는 계속 바뀌는데 입시 교육은 그대로 가 있는 이 고등학교의 이 교육을 어떻게 바꿀 거냐. 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아마 혁신교육 시작되면서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바뀌었거든요. 또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들어오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래도 일정 부분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입시 교육에 딱 막혀가지고 여전히 수능, 입시 여기에 맞추는 교육과정이 지금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 그쵸. 어떻게 바꿀 거냐. 그렇죠. 이제 이런 아니 말이죠. 고민을 막말로다가 말이죠. 고등학교 2학년들 과학 선택 과목 해봤자 내가 네네. 선택 과목 선택한다 해봤자 결국 그거 4개 생물, 화학, 물리, 지구과학 그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네네. 무슨 선택 과목이야. 내가 천체에 네. 관심 있으면 천문 이거 선택할 수 있고 막 이래야지. 내가 알기로는 가탐, 사탐 다 해갖고 한 17개인가? 한 20개 조금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 많이 열어놨는데 중요한 건 애들이 자기 유리한 거 선택하다 보니까 몇 개 안 선택할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열어줘야 되는 것들도 제한되고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어떤 혁신 프레임으로서 좀 등장한 게 지금 고교 학점제이고요. 특히 이게 도입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명분,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굳이 지금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수업을 듣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지금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 내가 대학에 안 가겠다. 나 대학 안 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에게 인문계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너 이 수업 들어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뭔가 이 엎드려 현실인데 자고 너무 있는 슬프다. 그렇죠. 그렇죠.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에게도 뭔가 앞으로 네가 사회생활하고 하는 걸 준비하는 그런 어떤 그 준비로서 뭔가 고등학교 수업이 뭔가 의미 있게 너한테 좀 제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높여져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네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네가 한번 설계해봐라. 그리고 네가 만약에 대학 가려고 하면 어떤 학과 가고 싶니? 그 학과에 맞는 과정을 네가 한번 설계해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거지. 그래야 학습 동기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네가 네. 선택한 거니까 네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책무성도 물을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고 있다 네. 이겁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미 이 고교 학점제 관해서는 예전부터 좀 찔끔찔끔 언급을 좀 했었어요. 방송에서도. 사실은 뭐 우리 대선 공약 그쵸.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해서.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총천연색 그런 도입 배경 같이 뭔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우리 고등학생들도 말이죠. 자기가 시간표 짜고 말이지. 우리가 저기 유럽에서 봤던 걔네들처럼 자기가 그렇죠. 시간 맞춰가지고 시간표 짜가지고 말이죠. 딱 책 이렇게 가슴에 껴가지고 딱 자기 수업 딱 들어가고 이런 막 대학생 같은 이런 거 꿈꿨는데 갑자기 무슨 뭐 수능 정시 확대되고 방향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지금 아이고. 고교 학점제 지금 이거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거 언제쯤에나 이거 완성된 버전 이거 학교에 나오는 겁니까 이거? 저희 첫째 놈 이거 할 수 있는 겁니까 고교 학점제 이거? 일단 요 지금 추진 과정 좀 설명하기 전에 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됐을 때 그러면 뭐가 달라질 거냐 음.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현재 추진 현황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괜찮죠? 네. 그러면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해보이소 네네. 막. 그러니까 예. 평가를 줄 예. 테니까요. 고교학점제를 교육부에서 이제 제시할 때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다시 말하면 교육과정의 제도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뭔가 그렇죠. 평가 제도가 네. 바뀐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시간만 채우면 됐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기준에 도달해야 그 과목을 이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마지막에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다. 정리해서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렇죠. 크게 세 네.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교육과정 운영 제도가 바뀌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평가 제도가 바뀌는 거고요. 세 번째는 졸업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교육과정의 변화보다는 훨씬 폭넓은 지금 변화를 상정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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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얘기는 어느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사실 요거 때문에 만들어진 게 특목고거든요. 자사고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특수 목적고 만들어서 뭔가 학교 간의 차별화를 뒀던 거죠. 근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에서 각각 학생들마다 원하는 과목들은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학교 내 다양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전에 특목고는 학교 간 다양화였다면 고교학점제는 학교 내 다양화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목 수강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게 일어날 가장 큰 변화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평가제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수업 듣고 몇 점을 맞던지와 상관없이 그 과목을 이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기준에 도달해야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과 이제 물려 있는 게 뭐냐면 성취평가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몇 명 중에 몇 등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이 과목 신청했는데 이 과목을 이수하려면 최소한 몇 점 이상은 맞아야 돼. 그게 기준이야. 너 도달 못했니? 이거 너 재이수를 하던 다른 걸 해야 돼. 그래야 졸업을 하던 할 수 있어. 이렇게 학생에게도 책무성을 부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취 기준에 맞는 평가 제도가 바뀐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거고요. 예, 세 사실 번째는 이제까지는 학교만 나가면 졸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엎드려 자고 1년 내내 그렇죠. 자도 졸업이죠. 그래서 마지막 변화가 졸업제도의 변화인 거예요. 일단은 그 과목을 이수해야 되고 그 이수한 과목을 합쳐가지고 몇 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이 된다. 대학이네. 반대로 너 고등학교 졸업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애들이 이수할 게 다 204 단위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204 학점이 됐건 아니면 180 학점이 됐건 그 학점을 이수해라. 그래야 졸업이 된다.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굉장한 변화인 거죠. 아니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뭐 이상적인 고교학점제에 네. 대한 얘기인데 네네. 이 얘기가 실제로 학교 사회에 다시 이제 들어왔을 때 네네. 굉장히 지금 왜곡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왜냐하면 네. 마이스터고는 20년부터 해서 올해부터 해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들어왔고 네네. 그다음에 22년도부터에는 특성화고가 이제 실제로 뭐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해요. 네네. 그리고 25년도에는 인문계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일반계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좁혀서 구현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지금 현실 가능성 안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영식쌤이 말하는 그것들을 구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왜요? 지금 뭐 마이스터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몰라가지고 궁금하네. 실제로 총대를 지금 메고 이제 실시하는 그 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4학점 정도를 선택 과정으로 둬요. 그런데 24학점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과별로 움직이잖아. 예를 들어 기계과, 전기과, 뭐 그치, 그치. 부신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과 안에서 24학점을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 과정이 그 학생들에게 너희들 해라고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결국은 뭐 교사 처빙이 되어야 될 정도로 많은 과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좁혀놨어. 그리고 선택의 폭을 좁혀놨다. 근데 기계과를 나온 애가 전기과를 갑자기 듣고 싶어. 그럴 수 있지.
그러면 24학점을 전기과를 또 편성해 주는 게 맞는 건가? 아. 왜냐면 그렇게 되면 기술 기능에 대한 전문성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지. 거기에다가 뭐 절대 평가를 하고 있긴 있지만 애들이 그 수준을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하향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졸업을 시켜야 거기다가 되니까. 졸업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애가 낙제를 해버렸어. 2학년에 듣던 과목을 낙제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되나? 3학년이 돼서 다시 2학년으로 내려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3학년 애가 2학년 수업에 들어올 수 있느냐? 시간표가 안 짜지는데. 아하. 자기가 3학년 때 들어야 될 과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낙제를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외로 걔에 대해서 이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만들어 줘라. 그래서 그걸 통과하게 되면 이수한 걸로 칠 수 있도록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유도리 있게 뭐야?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뭐야, 그래서 대학 사실은 대학 같은 캠퍼스 꿈꿨는데 그게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특성화 마이스고에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영칙쌤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너무 괴리가 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허. 들거든요. 어떠세요? 우리 나쁜 쌤 말씀하신 게 이제 제가 뒤에서 이야기할 요 이제 고교학점제가 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좀 정립돼야 될 개념 또는 어떤 방식 뭐 그런 것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양하게 과목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냐. 사실은 다양한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의 질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학생들이 좀 질 높은 배움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어떤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지식들은 또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제2수 문제도 그런데 그 제2수 방식에 대한 좀 다양한 어떤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뒤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아까 그 나쁜 쌤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 이 고교학점제가 지금 마이스토고부터 이미 지금 시행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특성화고가 2022년 됐고 지금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는 이제 2025년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죠.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어떤 그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부터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 그 뒤에 나쁜 쌤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개선하고 해결해 갈 건가,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교육부에서 지금 고교학점제 지금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다양한 지금 연구학교라던가 좀 선도학교를 지금 운영을 좀 했었죠. 그래서 아마 그렇죠. 지금 현재도 지금 전체 고등학교의 거의 한 20% 가까이는 어이구야. 지금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로 지금 이미 지금 고교학점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열어주고 또 그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으면 옆에 학교하고 지금 공동 교육과정 운영해가지고 그걸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시범 실시를 좀 해보고 있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공강 시간까지도 지금 허용하면서 그렇죠. 학생들에게 좀 선택 과목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고교학점제 어떤 시행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지금 학교가 이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 좀 수강 신청 사이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아무도 안 써서 그렇지. 예, 교육부에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섬 지역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과목 해석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 만들고 있는 게 원격 강의 시스템. 맞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에서 운영하는 그 수업을 섬 지역에서 동시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보면 뭐 이렇게 참석했다 안 했다를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관리가 가능한 뭐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터지면서 원격 수업이 네. 지금 완전히 그냥 다 보편화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예. 좀 더 그 부분은 더 좀 발전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 좀 중요했던 게 지금 성취평가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거거든요. 상대평가가 되는 순간 내신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려고 하지, 예를 들어서 1등급 없는 뭐 13명 이내의 과목은 또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양한 선택권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25년도가 이제 전과목 성취평가제 지금 시행을 지금 목표로 가고 있고, 그 전에 이미 지금 고교 2, 3학년이 선택하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성취평가제에서 절대평가에서 A, B, C까지만 등급을 줄 수 있게 해놨죠. 그렇죠. 고등학교 네.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일반 선택 과목은 여전히 지금 상대평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 옛날에는 심화 선택이라고 불렸던 건데 이런 과목들은 그 A, B, C까지만 평점을 매기는 그런 성취평가제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나쁜 쌤이 말씀하신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이게 이제 네. 지금의 교육 과정 내에서 이제 고교학점제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음. 이수해야 될 학점이나 이수해야 될 과목이나 이런 게 지금 너무 타이트하고 또 그 과목 내에서 내용도 너무 많고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 과정을 바꿔야 된다. 좀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2022년도에 지금 새로운 교육 과정을 발표하려고 뭐 2015에서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고교학점제와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좀 바뀌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걸 위해서 지금 이미 지금 기초 연구 들어가 있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연구 들어가서 2022년도에 지금 발표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위해서 2022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네. 좀 전에 그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선택 관련해서 이 학생들이 원하면 다 개설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좀 이따 얘기해 준다 그랬는데 지금 들었으면 좋겠는데 과목을 많이 개설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개설하다 보면 교육의 질, 과목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래도 기초적인 과목들은 충실하게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질 높은 수업이라고 하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가 네. 원하는 과목 열어줄게 했는데 수업이 형편없어. 그러면 그건 나중에 또 학생들에서 또 바로 또 볼멘 소리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 대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대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 일단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지금 고등학교 교과들 있잖아요. 과목들. 요거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질 높게 만들어 줄 거냐 했을 때 가장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의 교과를 좀 세분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를 지금 모든 애들이 다 듣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대체 고등학교 정도 되면 어느 수준까지는 최소한 듣게 하고 또 나머지는 선택으로 할 건가? 요걸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들 외국 그 북유럽 다녀오셨겠지만 다 갔다 왔잖아요. 핀란드는 수학을 총 14개 레벨로 나누잖아요. 어이구야. 14개로 나누고 그 중에서 9인가 10인가를 갖다 필수로 해놓고 나머지 4개를 하이 레벨로 해가지고 선택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1레벨부터 해가지고 10레벨까지를 아이들이 이제 선택해가지고 듣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수학 교육의 어떤 그 질을 담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 같은 경우 제가 역사 교사니까 역사만 얘기하면 역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고1 때까지는 한국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2, 3학년 애들한테 굳이 한국의 어떤 근현대 역사 전체를 다 배우게 하고 뭐 동아시아 역사 전체를 배우게 하고 딱 세계사 지금 선택 과목 3개예요. 세계사, 동아시아사, 근현대사. 그렇구나. 그러면 그거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 과학은 화학, 생물, 물리. 그렇죠. 과학은 물화생지 끝. 그리고 네. 아유 참. 저는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근현대사라고 해도 그 안에서 그 식민지, 독립운동사 이런 것만 좀 특별하게 배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달사가 현대사만 집중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요. 그런 과목을 좀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들을 만한 걸 듣게끔 해주되 다만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개설하고 듣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 선택의 어떤 폭이 넓어질 뿐이지 예를 들어서 애들이 과목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교사 다 배치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먼저 교사들이 먼저 좀 그럴 수 없지. 아이들이 좀 들을 만한 다양한 교과들을 만들어 주는 것. 그 자기 교과를 좀 세분화시켜서 의미 있게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질 높은 수업을 만들어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애들이 졸업하려면 지금 204단위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한 학기에 최소한 34단위를 이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주일 시간표가 빡빡한 거죠. 맞아요. 예, 그거 그렇게 하고는 애들한테 이거 하라고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 졸업 이수 단위를 최소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180 단위 정도까지는 깎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현재 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196단위까지 이수하게 되면 졸업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거 음. 그렇죠. 저는 196 또는 음. 192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깎아서 180 단위까지 낮춰야 된다라고 봐요. 예, 그리고 지금 한 단위가 가지는 시간이 지금 이제 17시간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16로 줄인다 이 얘기도 나오긴 네, 하더라고요. 연구 한 결과에 단위를 보면 16시간으로 줄인다. 그렇죠. 15 그렇죠. 또는 예. 16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음. 예, 그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일주일에는 음. 수업은 30시간 정도 되는 거고요. 180 단위면. 그런데 이제 그 180 단위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의 창의적 체험 활동이 180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204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24단위가 들어가 있죠. 예. 근데 그거를 창의적 체험 활동을 그냥 날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일부를 그렇다고 24 다 그대로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를 180 안으로 흡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고등학교를 하다 보면 일단 학급 활동 하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자율 활동 이런 거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거가 이제 원래 취지는 뭐냐면 네가 관심 있는 주제, 네가 한번 네 스스로 프로젝트 만들어서 한번 연구해봐. 이런 취지로 그렇죠. 주는 게 자율 활동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80 단위 중에 10단위 정도는 그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사실은 학급 활동해가지고 담임과의 상담 시간 또는 뭐 그런 걸로 해서 그것도 학점으로 이수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하나의 학점화 시켜가지고 이수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집어넣으면 어떤 교과 이수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드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좀 여유를 좀 만들어 줘야 된다. 예, 그렇게 좀 졸업 이수 단위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지금 논쟁점이고 지금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교사에게도 또 자기의 수업을 연구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예. 학생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좀 질롭게 배우게 해주려면 피드백도 강화돼야 되고요. 근데 지금처럼 일주일에 18시간 수업하면서 18시간이면 하루에 거의 한 4시간 이상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 하라고 못하죠. 게다가 요 고교학점제 되게 되면 최소한 2개 학년, 그 다음에 최소한 2개, 3개 교과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예. 예, 제가 한 학기에 5과목까지 가르쳐 봤어요. 중학교에서. 열심히 하셨네. 예, 작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수업을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러려면 만약에 그런 최소한 2개, 3개 교과를 가르치게 하려면 일주일에 수업하는 시수를 저는 12시간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줄여줘야 되는 거죠. 교수인데?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핵심이 뭐냐면 학생은 대학생처럼 교사는 교수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고교학점제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교사의 어떤 수업에 있어서 조금 여유를 주려면 앞서 네.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교사 초빙제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안푼 쌤 지금 흥분했다. 네네네. 안푼 쌤 지금 자. 자기 쪽 얘기 나오니까 지금 흥분했다 지금. 아니 이제 진짜 막 나가시는 것 같아. 교사 수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 학생 수가 줄어드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교사의 어떤 그 인원 수가 지금 수준 또는 지금보다 좀 더 늘리게 되면 고교 학점제를 할 수 있는 저는 교사 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미 지금 교원 수급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진행 한번 좀 됐었거든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급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교사당 주당 수업 시수를 12시간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의 그 수업을 신청하게 되면 한 강좌당 학생 수가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대규모 학생도 있지만 예를 들어 12명 정도 되면 강의를 개설해 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학급당 학생 수가 이제 14명 정도로 이제 본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음. 봤을 때 거의 모든 교과목에서 교사 수가 부족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안 말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교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 예. 더 어.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어떤 교원 수급 계획에 있어서 교사 수를 더 뽑아야 되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예, 그래서 저는 고교 학점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학생 수가 줄더라도 지금의 어떤 교원 수급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뿐더러 오히려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도 고교 학점제가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듣다가 보니까 그 나쁜 쌤 말이 맞는 거 아닌가? 나쁜 쌤 말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교원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 부족한 것을 정규 교사로 늘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까 초빙 교사로 늘리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나는 기재부 쪽에서는 지금 저 논문을 근거로 해서 초빙교사제를 들여올 것 같은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왜 오히려 그러니까. 이 초빙 교사제를 강화시키는 논리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 그건 아직 그게 어떻게 작동할지 잘 모르는 거는요. 일단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어쨌든 교사 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인구 감소 추세에서 현재 교사 정원을 유지하고 또는 더 늘려가는 방식으로 작동할지, 아니면 그런 임시 자격증 없는 교사를 더 투입할 만큼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작동할지는 저는 지금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고교 학점제를 단순히 너무 막 다양한 과목, 생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과목을 개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면 계속 소위 뭐 산학 겸임교사 또는 교사 자격증 없는 교사 이걸 채우는 논리로 가지만, 오히려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거를 좀 더 세분화하고 좀 질 높은 수업을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가 고교 학점제를 운영한다면 기존에 있는 교사들을 더 뽑고 더 늘려갈 필요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냥 저 사진 배우고 싶어요, 스쿠버 다이버 배우고 싶어요, 스카이 다이빙 배우고 싶어요, 어이구야. 이러면 그 과목을 어. 다 개설해 주게 되면은 진짜 그야말로 초빙교사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심한 뭐 물화생지만 배우는 게 아니고 천체물리학 또는 동물학, 아까 역사에서는 뭐 근현대사, 독립운동사 이런 식으로 가면 그렇죠. 꼭 그럴 필요 없이 오히려 더 심화된 교육도 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사진이나 뭐 스쿠버 다이빙이나 이런 거는 그 교양 과목 일부 선택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거는 말 그대로 동네 이렇게 생활체육 강사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강사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굳이 교사의 수급과 연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거의 뭐 교육부 관료처럼 나오셔가지고 잘 방어하고 계신데. 예, 제가 또 근데- 교육부를 방어할 생각은 없는데. 그쵸. 근데 말이죠. 오히려 교육부에서 지금 영시 선생님 말씀을 듣고 교원 수급 늘려야 됩니다. 지금 늘리고 지금 제대로 운영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저는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뭐냐면 네네. 유급입니다. 유급. 음. 우리나라에서 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아니라 그 이전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육과정 자체에 유급에 대한 언급이 있어 왔어요. 계속해서. 네네. 그런데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학생은 대학생처럼, 그 다음에 교사는 교수처럼 했지만, 대학은 F학점 받으면 쌍권총 차면 제이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안 되지 그거는 못하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 부분은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고교 학점제 제대로 운영되려면 성취 기준에 미도달했다? 그러면 F, 즉 미수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학생들이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그렇지. 예. 다만 학생에게 미수를 주려면 학교 차원에서는 어쨌든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지원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걸 만드는 게 너무 힘든 예, 구조라는 그런 게 거지.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아까 이제 나쁜 쌤이 막 그러면 낙제한 학생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몇 과목 미수해도 저는 졸업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0 학점을 졸업 이수 학점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30학점을 애들이 이수해야 돼요. 30시간을.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낙제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특정 학기에는 33학점을 이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수학점을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학점 이수 방식을 예를 들어서 지금의 학생들 중에 그 공동교육과정 이런 거는 그 막 9교시, 10교시 막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을 듣고 와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거를 일과 중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강의는 저녁에 개설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예. 그런 것까지 애들 도 내가 신청해서 하게 되면 일주일에 34시간 듣는 게 어렵지 않게 돼요. 공강 시간이 있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34시간 수업 들으면서 그 한 학기 수업 들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맥시멈 다 채웠다. 그러면 204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240학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180학점만 채우면 졸업이 된다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24학점만큼의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을 내가 추가로 더 들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어떤 뭐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물리학을 집중해 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그리고 그러면 특히 이게 조기 네. 졸업도 가능한가요? 조기 졸업? 조기 졸업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일종의 스펙 경쟁이 일어날 수 있죠. 내가 그 어떤 대학에다 내가 어필하고 싶어. 내가 나 정말 물리학자가 네. 되고 싶다라는 어필하고 싶어. 그러면 물리학 과목을 계속 들어가지고 남들은 180인데 얘는 204 이상을 막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 진짜 물리학 공부하고 싶은가 보다 하고 뽑고 싶을 게 될 거잖아요. 그걸 일종의- 사교육에서 안 하고 공교육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최대 이수학점도 제한해야 된다. 너무 경쟁하지 않게. 그러니까 애들 들어서 그 신청할 때 그 6학기 다 합쳐서 204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놔야지. 안 그러면 애들 죽일 수도 있다. 또 다른 네. 경쟁이네. 또 다른 경쟁. 제가 대학 졸업학점이 197학점이잖아요. 아이고야. 엄청나네. 아이고야. 내 같은 애들이 나온다는 거네. 됐어. 그렇죠. 그래서 나 대학 그렇게 다닐 때 하기 저런 예비역 선배들 제일 싫어했어 내가. 그래서 그렇게 졸업 최소 학점을 180으로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에게 한 최소한 24학점 정도 여유는 줄 수 있고, 그렇지만 또 너무 무리한 스펙 경쟁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최대 이수학점도 좀 제한해 놓을 필요가 있고, 이런 야, 어떤 이거 제도들이 교육부에서 이거 귀담아 들으셔야겠어 이거. 예, 그런 방법도 좀 있고요. 그러면서 좀 학생들한테 좀 재이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예를 들어서 좀 방학 중에 수업을 개설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체 이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독립운동사에 미이수했어. 근데 다음 학기에 뭐 민주주의 역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대체 이수 과목이라던가 동일 과목 재수강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수업은 과제로만 대체할 수도 있게끔 그 다양한 재이수 방식을 좀 만들어 놓고 학생들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고 학교도 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유, 뭐 듣다 보니까 지금 너무 이상적인데 나는 저거를 다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방학 때 그 교과를 편성해서 아이들이 재이수한다. 사실은 방학 때 아이들의 그 이수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선생님들은 그거는 뭐 쉽게 말해서 방과 후 수업비 이런 거 받을 수가 없거든. 교과를 아하. 이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쌤들 안 할 것 같다. 다 그냥 이수시켜 버릴 것 같다. 뭐 이런. 뭐 그렇게 현실적이네, 작동할 수도 현실적이야. 있겠네요. 되게 예리하시네. 역시. 네, 아니 그런데 나는 그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수능 체계가 있는 한 네, 네. 이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다. 아하. 수능 시험 잘 볼 과목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답도 없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고교학점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도 수시 전형으로 하는 대학들조차도 지금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영식 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나쁜 쌤 얘기에 100%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염려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양한 과목 선택을 열어놓더라도
학생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 왜냐하면 그 수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렇게 다양한 과목 개설보다는 질 높은 수업 개설을 위한 어떤 세분화된 과목 선택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 오히려 그런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너무 편협해지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차피 고1 때까지는 어차피 이제 공통 교육과정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배우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2년은 본인의 어떤 진로라든가 관심사에 따라서 좀 심화된 어떤 학습으로 우리가 연결해 주기 위해 사실 이런 제도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역사를 모든 학생들이 고구려백제 신라부터 해가지고 쫙 해서 현대사까지 그걸 집중해서 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오히려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또는 자기 흥미에 따라서 그렇게 과목을 좀 세분화시켜서 대신에 좀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능과 이게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이 수능이 어떻게든 이제 등급받기 좋은 과목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급제, 이 상대평가 이게 어떻게든 이제 해결이 돼야 된다.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돼야 된다. 이제 이거죠. 근데 이게 계속 지금 그렇겠죠. 실패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건 지금 참. 네, 그 고민의 지점이 있는데 최소한 저는 다 양보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그 1등급 비율이거든요. 결국은 그 학생들의 경쟁이라고 하는 게 내가 저거에서 1등급 받을 수 있어 없어 이거 가지고 애들이 선택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1등급의 비율을 지금의 4%보다는 최소한 더 늘려놔야 된다. 10%, 15%까지 늘려야 된다. 1등급이 4%여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예. 원래 90점 맞으면 원래 절대평가에서는 1등급이잖아요. 90점 이상 맞으면. 그러면 100점 만점 중에 90점이면 어떻게 보면 90% 이상만 맞으면 된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10%만 돼도 석차에서 10% 안에만 들어도 1등급 줘야 된다. 이것도 말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 1등급 비율을 늘리는 거 그게 핵심이 될 거다.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그 멀리 보면 저는 논술형 수능을 그래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중교사 운동에서.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랑 가장 연결된 입시 방식이 논술형 수능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서 그냥 모든 학생들이 다 치르는 공통 논술로 할 수 있잖아요. 국어에서 배운 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선택형 논술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얘가 사회 과목을 깊이 배웠다. 근데 사회 과목 안에서도 어떤 학생은 역사, 어떤 학생은 지리, 어떤 학생은 사회 뭐 이렇게 특성화 시켜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겠죠. 그것 중에 하나를 갖다 선택해서 보도록 해주는 거죠. 역사 논술, 그다음에 뭐 지리형 논술, 뭐 물리형 논술, 화학형 논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실제 나머지 2년 동안 깊이 배운 과목을 활용한 어떤 글쓰기 이게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아니, 않나. 그 뭐네 IB에서 보면 네네. 자기가 배운 내용 중에서 권력형 투쟁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이런 식으로 논술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배운 거에서 써라. 그 배운 거에서 자기가 읽었던 작품 중에서 인물의 네.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그렇죠. 뭐 이런 네네. 것들 그런 네. 논술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화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2028년도 입시부터는 사실은 그 고교학점제에 맞는 입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논술하려면 또 학교에서 또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논술을 얼마나 가르쳤냐 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뭐 8년이 남긴 남았는데 어쨌든 좀 더 준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따져 보면 한 2030년부터 정도는 저는 이 논술형 수능이 어떻게든 저는 도입돼야 되고 당연히 논술형 수능은 절대평가죠. A, B, C 등급으로 나눠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수능이 바뀌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성취평가제가 바뀌어야 되죠. 네, 성취평가제로 이제 지금 고교 내신 중에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하고 있잖아요. 석차 매겨가지고. 그거를 전 과목 성취평가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A, B, C, D 막
그걸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야 학생들이 네. 마음껏 선택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네. 2025년부터 그건 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음. 그 부분은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성취평가제를 했을 때 학교에서 매긴 A가 진짜 A냐, 진짜 B냐에 대한 음. 일종의 어떤 신뢰의 문제, 요것도 네. 이제 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신뢰도를 높일 거냐, 학교에서 했던 그런 성적, 내신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갈 거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죠. 아니 뭐 예. 이렇게 고교학점제 하나 하는데 이거 해결할 게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들으면서 뭐 한숨밖에 많아. 안 나오네. 신뢰도 제고해야 되고, 성취 기준 반대로.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도 바꿔야 되고, 이거 안 되겠구만.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중요하냐면 그동안 개혁에 대한 이야기, 그 교육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파편화된 채로 진행돼 왔어요. 뭐 수능은 네. 수능대로 개혁해야 된다. 뭐 평가는 평가대로 개혁해야 된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혁해야 된다. 각기 다른 이야기가 왔어요. 근데 고교학점제라고 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사실 이 종합적인 변화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음. 일종의 그런 교육 개혁의 어떤 지렛대, 견인차로서 이 고교학점제를 생각했던 거고, 그 고교학점제를 계기로 해서 고등학교 교육 전체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요구 때문에 사실은 고교학점제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아휴, 좋습니다. 참.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는데요. 우리 조은쌤, 지금 보니까 초등이시고, 또 아이는 거의 유치원생이고, 거의 지금 약간 졸린 눈으로, 이거 뭐 관심 없다. 약간 이런 눈빛 지금 보내고 계신데요. 주무신 거 아니죠, 조은쌤? 어떻게 아닙니다, 들으셨어요? 아닙니다. 예,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 그 국제학교에서 근무했던 어떤 선생님의 자녀가 필리핀이었거든요. 거기에 쓴 자녀가 거기에서는 고교 학점제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낮은 레벨의 수학을 듣고 자기는 미대에 갈 거니까 도저히 나는 이거 이수할 수 없었. 한국에서는 이수할 수 없었는데 거기 가니까 낮은 레벨을 들어서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미술 과목을 더 들어서 미국에 있는 학교로 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나머지 과외 활동, 체육 활동이나 이런 거 되게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먼 미래지만 우리 애가 4살인데 4살 애가 이제 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그렇게 고등학교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 그리고 수학을 하기 싫으면 수학은 낮은 레벨을 듣고 뭐 영어를 좋아하면 영어를 좀 더 높은 레벨을 들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세계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는 세계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뭐 함무라비 법전부터 시작해서 뭐 중세 시대 다 배웠잖아요. 다 배웠죠. 다 배웠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깊이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중세 시대를 하나를 제대로 이렇게 뭐 배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난 더 전쟁사, 들어가면 난 전쟁사 배우고 싶어, 전쟁사.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돼서 우리 애가 4살인 애가 고등학교 갈 때는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이번 녹음에서 현실적인 그런 질문들로 우리 영식쌤의 말문을 막히게 했던 우리 나쁜쌤. 네, 지금도 이거 뭐 이게 되겠나? 뭐 이렇게 그냥 삐딱하게 앉아계신 것 같은데. 되겠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나쁜쌤? 저는 지금 현재 그 마이스트고의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그 교육부의 그 관계자들한테 제가 질문도 했었고 했지만 그들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뾰족하게 답을 못 내놓더라고요. 왜냐하면 답을 내기 위해서는 교육부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통일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앞서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이수 문제. 이 제이수 문제도 누구는 제이수를 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웬만하면 다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그리고 제이수를 하게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짤 수 없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204단위
또는 아이고, 196단위 이런 그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걔들이 그렇지. 제일수 상황이 되었을 때 교사가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음.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완전하게 학교 내에 투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 거지만 하지만 최종적인 모습은 이렇든 저렇든 해서 이게 시행착오를 잘 겪어가지고 우리 영식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다양한 선택권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진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교육의 학점제가 된다면 더할 나위 바랄 바가 없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이것들을 좀 교육부에서 조금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일반고가 제대로 이거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아하.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아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네. 저는 들으면서 이것도 좋은 제도 입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상하게 왜곡되지 않을까 참 걱정됩니다. 예. 좀 정말 잘 정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우리 영식쌤 네네. 지금도 이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서 좀 애쓰고 계신 우리 많은 연구학교 또 시범학교 이미 고생하고 계시는 나쁜 생각 같은 이 마이스터 선생님들께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뭐 포럼이나 또 세미나 또 연구물들 좀 봤을 때 네. 일단 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시범학교 중에 좀 잘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아하. 이 학교들은 비록 교사들이 좀 힘들지만 만족도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오.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거 설문 조작된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 이거 그렇지 발표하려고 않습니다. 일부러 그렇지 그래요? 않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들이 그렇게 그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네네. 예, 정부를 깠으면 깠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왜 하는 거냐면 교사의 어떤 실존적 고민 때문에 내가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내 수업을 듣는 애가 5명, 6명밖에 없어. 그것도 많아. 많다고 좋아해야 되는 이 현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수학 선생님들 한 반에 2명, 3명 데리고 수업한대. 막 이거를 그냥 이대로 방치하면서 지금 고등학교 교육을 할 수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 교사의 어떤 생존 또 존재 이걸 위해서 저는 꼭 성공시켰으면 하는 정책인 거죠. 예, 정말 내가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과목들을 개설하고 그 속에서 정말 어떤 주제에 대해서 행복하게 토론하고 탐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수업 너무 꿈꾸는 수업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에 가서.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어떻게든 이것들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좀 찾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좀 그 관점에서 좀 이 부분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뭐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적이시네. 역시. 예. 사실 지금 온라인 상황에서 제가 고등학교 그 온라인 수업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가관입니다. 정말. 근데 정말 그 애들 뭐라 할 수도 없겠고 또 선생님 너무 참 안쓰럽고 진짜 영식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강의 듣고 또 그 아이들 그게 레벨이 낮은 레벨이든 높은 레벨이든 상관없이 제가 원하는 거 듣고 좀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 환경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저희 방송이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뭐 장관님 이하 우리 교육부 관계자님들 다 듣고 계시죠? 잘 들으시고 들으셨죠? 180단위 교원 수급 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초, 중, 등학교 선생님들은 하지만 또 긴 시간 또 긴 이야기 청취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항상 뭐 쉽다 얘기하지만 저희 방송 나오기 전에 항상 이렇게 또 리서치 하시고 방송 준비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식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쌤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